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란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받았는데, 사실 전 이전 영상에서 그랜저는 2.5 가솔린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가 온 김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2.5 NA를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한 번 더 설명드림과 동시에 지금 이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현대기아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진짜 다시 봐도 꼴보기가 싫으네 진짜 이거. 자, 먼저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을 자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던 내용일 것 같아서 뒤로 스킵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그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때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가 이제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뺨싸대기를 때린다,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 혹은 어떤 영역에서는 토요타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뭐 근거 없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니에요. 정말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면서 아예 트랜스미션까지 없애버렸어요. 트랜스미션도 없애고 PSD라는 이제 그 유선 기어 박스예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하는 그 PSD 유선 기어 박스를 가운데 딱 갖다 박아놓고, 거기다가 엔진도 물리고 모터를 두 개를 물려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돌면서 모터가 출력을 주기도 했다가, 한쪽 모터가 또 충전을 하기도 했다가, 엔진이 켜져가지고 엔진이 출력을 또 주기도 했다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기아가 어떤 현대기아입니까? 니들이 그걸 만들었어? 니네 그거 특허라고? 그거 쓰는데 1년에 뭐 얼마라고? 꺼져! 우리 거 만들어서 쓸 거야 라고 하는 현대기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는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냐? 엔진을 놓고 미션을 놓고 그 사이에다가 모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모터를 끼워 넣었으면, 야, 그 줄줄이 다 붙어 있는데 모터만 어떻게 돌아? 하이브리드인데 모터 혼자만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모터 혼자 돌다가 엔진이 왕 하고 켜지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이브리드인데 모터 혼자 어떻게 돌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생각해낸 게 바로 엔진 클러치예요. 그래서 엔진과 미션 사이에 모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터에는 엔진 클러치도 같이 붙어 있어서 야, 엔진이 개입이 돼야 돼. 그러면 엔진이 켜진 다음에 클러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터가 출력을 주고 있는 와중에 엔진이 켜져서 엔진의 힘도 모터와 함께 트랜스미션으로 보내서 더 강한 출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엔진이 왕 돌다가 야, 나 이제 힘이 좀 남아 도는데 모터 혼자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엔진 클러치가 엔진을 탁 떨어뜨려주면서 엔진 시동을 딱 끄고 이제 모터의 힘만으로 또 타력 주행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두 브랜드의 큰 차이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뭔가 현대기아의 시스템이 좀 더 불리해 보이지 않나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유선 기어 박스로 부드럽게 세 개가 붙어가지고 계속 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켜고 가다가 갑자기 훅 꺼트려도, 혹은 모터 혼자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딱 켜지면서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꿀렁거릴 일이 없고 울컥거릴 일이 없어요. 클러치로 뭔가를 붙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켜질 때마다, 엔진이 꺼질 때마다 클러치를 붙였다 뗐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차를 조금 타다 보면은 클러치가 마모되고 간극이 좀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언덕길 올라가다가 엔진은 시동은 걸렸는데 악셀은 멍을 때리고, RPM은 올라가는데 차는 앞으로 안 나가고, 옛날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들과 언덕길에서 밀려요 뭐 이런 난리쳤던 게 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클러치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대기아가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부터 그 치명적인 단점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에는 기본적으로 이 클러치의 재질이나 클러치가 붙는 로직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했던 거는 이제 클러치가 붙을 때 양쪽의 회전차를 모터의 힘으로 이제 보정을 해주는 로직이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 미션은 막 돌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트랜스미션이 막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엔진이 갑자기 딱 켜졌어요. 돌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트랜스미션이 돌고 있는 속도, 엔진이 돌고 있는 속도, 이 축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른 두 개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클러치를 천천히 갖다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속도가 다른 두 개를 갖다 붙이는 만큼 마모도 더 빨리 될 거고 내구성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현대는 이 가운데 있는 모터 있죠. 이 모터로 엔진이 빡 켜졌을 때 양쪽의 회전차를 순간적으로 확 보정을 해주기로 합니다. 모터가 있으니까 중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의 핵심, 엔진이 켜졌다 꺼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빨라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됐다. 뭐 사실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뭘 더 얘기해야 되지? 아직도 기다려? 사지마! 렌트해!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구독자분들께 하이브리드 차량을 리뷰할 때마다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현대기아는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팔다가 결국에 그 로직을 어떻게 개선을 했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그 베타 테스터로, 이제 필드 테스터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언덕길에서 막 차가 막 밀리고 막 어쩌고 막 클러치가 타고 막 차가 제대로 안 나가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결국에 우리 국민들을, 소비자들을 베타 테스터로 쓰면서 여기까지 아무튼 발전을 했다. 어쨌든 발전을 했기 때문에 됐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자, 지금 EV 모드 켜져 있죠. 프락셀. 네, 정말로 제가 그 뭐 캠리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이제 이 국산 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야, 현기가 더 나을 때도 있어 요즘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야, 이 미친놈아 현대에서 돈 받았냐 뭐 또 이런 소리들 막 하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타보고 얘기해.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엔진이 켜질 때 꺼질 때의 이질감, 소음, 진동, 꿀렁거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모든 악셀 시에, 모든 재출발 상황에서 무조건 얘는 모터로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엔진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운전을 하는 내내 잠깐을 운전해도 수십 번씩이나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이 그랜저 같은 경우도 다른 요즘의 현대기아 그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이제 좀 언덕길 상황 있죠. 이런 언덕길 상황에서도 갑자기 급격하게 악셀을 밟아서, 이런 언덕길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악셀을 밟아서 갑자기 시동을 깨워서 엔진을 갑자기 모터랑 붙여서 차가 확 치고 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도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브레이킹 느낌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포함이에요. 얘네 다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현대기아의 전자식 브레이크에 너무 큰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저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 있죠? 이렇게 갖다 붙여서 미세하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브레이킹 시에 이 페달을 누를 때 이 피스톤에 쭉 빡빡해지는 그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싸구려 용수철 티용티용 밟는데 그런 느낌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미세 브레이킹으로 승차감 좋은 운전을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할 거는 또 아니지만, 이게 현대기아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 차가 거의 다 멈춰서 쓸 상황에서의 그 미세 브레이킹 컨트롤이 확실히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이거는 분명히 승차감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 범프 구간에서의 승차감도 한번 좀 느껴보면, 이게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2.5 NA 엔진 들어간 그랜저에 비해서 승차감이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지금 2.5 차량을 탄지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물론 그 차량을 한 4일 동안 빡세게 타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기억이 몸에 좀 많이 메모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잘못 느끼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분명히 2.5 NA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거는 무게 배분이 다르죠. 얘는 뒤쪽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2.5 차량보다는 뒤쪽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부터 오는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대가 지금 이 무게 배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승차감을 더 잘 튜닝했다라고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느끼기에는 아무튼 승차감이 얘가 더 부드럽다. 이런 지금 도로의 좌우 엇박으로 만나는 유철들을 지날 때조차도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이 지금 더 부드럽다라고 느껴지고요. 방지턱 구간, 확실히 좀 부드럽습니다. 이게 좌우로 이렇게 따당따당 칠 때도 2.5 NA에 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폭이 조금 더 제한된 느낌. 방지턱 넘을 때도 차 안으로 들어오는 충격이 훨씬 더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아무튼 뭐 승차감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전 2.5 NA 그랜저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 1.6 터보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엔진들이 소렌토에서도 그렇고 K8에서도 그렇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이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오히려 2.5 NA 엔진보다도 더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어요. 앙! 할 때 그 소리가 더 날카로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차랑 그 차가 그냥 4기통이다 라는 것만 같을 뿐이지, 사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은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랑은 이제 아예 태생 자체가 다른 엔진이거든요. 얜 오로지 연비예요. 얜 오로지 효율을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RPM에 올라가서 어떤 소리 나나? 이게 지금 영상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노킹 소리처럼 살짝 좀 그 듣기 안 좋은 사운드가 좀 나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가 얘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음으로 왕 때리는 그거랑은 또 별개로 그 더러운 사운드가 저 RPM에서 시동이 딱 켜졌을 때,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막 추운 날씨 있죠. 추운 날씨에 냉간시에 시동이 처음 딱 걸려가지고 악셀을 밟았을 때, 그때는 이제 또 저 RPM에서도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랜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K8까지도 그래 뭐 좀 그 이미지에 뭐 이런 소리 괜찮아, 소렌토도 괜찮아 라고 했었는데, 그랜저는 차라리 그냥 2.5 NA가 더 좀 이렇게 점잖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또 뭐 반전은 있습니다. 이제 승차감처럼 제가 그 2.5 타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얘가 이번에 이 NVH가 특히나 엔진룸의 사운드를 정말 잘 틀어 막아놓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진짜 정말 되게 멀리 있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K8보다도 엔진룸에 있어서만큼은 이 방음을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쓴 차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그 소렌토나 K8에서 나는 그 하이브리드 엔진의 고RPM에 앙 하는 소리나 그 좀 갈갈갈갈거리는 노킹 소리 같은 것들이 확실히 그 차량들보다는 좀 덜 거슬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2.5 NA보다 승차감이 좋다. 지금 계속 탔는데 분명히 더 좋다. 그래서 이상하다. 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좋다. 너무 좋다. 하지만 난 주행거리가 좀 있어서 연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닌 이상, 지금 그랜저에 와서 정숙성 때문에, 정숙성 하나로 하이브리드를 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 2.5 NA가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너무나도 좋은 정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좋은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엔진의 그런 좀 특유의 좀 안 좋은 사운드들을 많이 걸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리긴 들리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그냥 2.5 NA 엔진을 추천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승차감이 분명히 더 좋아서 좀 혼란스럽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자동차 실내는 밝은 색을 사야 된다. 요즘에는 무조건. 그리고 밝은색 실내를 겁내하지 말자. 가죽 본색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